믿었던 채식의 배신. 채소, 과일을 지금 당장 이렇게 드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믿었던 채식 식단의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제부터 채소와 과일을 정말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제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암 환우분들께든 일반 대중에게든 항상 이겁니다. 채식이 정말 건강에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 어떤 사람에게는 채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잘못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제 암 환우분들과 식단에 대해 가장 깊이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늘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이계호 교수입니다. 2010년부터 태초 먹거리 학교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채소와 과일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래서 채식이 정말 건강에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획일적인 단답형으로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채식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오히려 건강이 매우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자, 채소, 그리고 채식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직접 모든 농산물을 키울 수 없잖아요? 결국 남이 키운 것을 사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1차 농산물조차도 점점 더 상품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란의 섭리에 맡기기보다는 보기에 좋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인 재배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종종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 가지 비료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잎채소를 보세요. 상추, 로메인 등 모든 종류의 잎채소 말이죠. 이것들이 상품성을 가지려면 짙은 녹색의 크고 튼실한 잎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부들은 질소 비료를 많이 줍니다. 물론 상품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질소는 채소 내에 질산염이 과하게 축적되게 만듭니다. 적당량의 질산염은 우리 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높은 농도의 질산염이 장기간 체내로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일군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옥천에 있는 태초 먹거리 학교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요. 오이를 키워보면 예쁘게 곱게 자라 일찍 수확되는 오이도 있고 휘어져 구부러진 오이도 있고 중간에 불룩하게 혹이 난 오이도 있어. 저는 분석화학 전공이라서 이 혹 달린 녀석, 구부러진 녀석, 그리고 길쭉하게 나온 녀석들을 분석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영양 성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오직 완벽하게 생긴 예쁜 오이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1차 농산물이 소비자의 예향적 선호에 너무 치중되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고, 약설적으로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입고 있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소비자의 인식과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사주지 않으면 농사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좀 못생겼거나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도 제 값을 주고 사 먹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신 농민들은 거의 공장처럼 완벽한 모양의 채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니 채식을 선택하신다면 저는 자란적으로 자란, 약간은 못생겼을 수도 있는 농산물을 드시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당장 바꿔야 할 14가지 잘못된 채소 섭취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채식이 애 건강에 엄청나게 좋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채소와 과일 속의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가장 다양하고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
심지어 체액을 분석해보면 토양이나 바닷물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이는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소가 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흙을 직접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물의 역할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토양 속 영양성분 중 인간에게 필요한 성분들을 선택적으로 흡수하여 그것들을 잎, 열매, 줄기에 농축시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땅에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심으면 사과와 배의 영양성분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소와 과일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분, 미네랄, 식이섬유를 땅에서부터 선별하고 농축하라 전달해주는 정교한 운반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간단히 말해 이러한 필수 성분들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암 환우분들이나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는 일반인들이 채소를 드실 때 거의 항상 잎과 열매만 선호합니다. 잎은 부드럽고 열매는 달콤하고 맛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소를 드실 때는 항상 뿌리, 줄기, 잎, 그리고 열매까지 전체 식으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채소의 네 부분을 모두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다양한 채소를 통해 뿌리, 당근, 무, 비트 등, 열매, 토마토, 사과, 복숭아 등, 잎, 상추, 케일 등, 줄기, 열무 등을 골고루 섭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구성 요소를 다양하게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진정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잎과 열매만 섭취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영양학적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각 부위는 다른 영양소를 제공하므로 단순히 부드러운 잎만 먹거나 맛있는 열매만 먹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뿌리, 줄기, 잎, 열매를 균형 있게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사실 미국 암협회는 하루에 5가지 색깔을 가진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매일 5가지 색깔을 섭취하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근원에서 뿌리, 줄기, 잎, 열매를 포함하도록 합시다. 한국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무엇이든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종종 녹즙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채소의 진정으로 유익한 부분, 즉 즙을 짜고 남은 식이섬유가 사실은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전체식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물론 즙을 마시는 것도 괜찮지만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저는 녹즙을 장기간 과하게 마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끔 소량 마시는 것은 괜찮을지라도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채소는 단지 즙이 전부가 아닙니다. 식이섬유도 필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필수적인 놀랍도록 유익한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귀중한 섬유질을 다 버리고 채소를 즙으로만 짜 마십니다. 왜일까요? 빨리 먹기 위해, 많이 먹기 위해, 쉽게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인 진실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쉽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적인 하루 섭취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입으로 씹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채소 양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사과를 한 자리에서 몇 개나 드실 수 있나요? 아마 2-3개는 못 드실 겁니다. 상추는 얼마나 드실 수 있나요? 요점은 천천히 씹고 음미할 수 있을 만큼만 드시라는 겁니다. 즙을 내면 훨씬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일 조금씩 철저히 씹어서 드세요. 이를 먼저 채소로 채운 다음 밥이나 다른 주식을 드시는 것이 정말 건강한 식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식과 화식을 생각해 봅시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화력에 있습니다.
생식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화식은 약을 가해 세포막을 터뜨려 소화가 더 잘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 달렸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화식이 더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면 생식을 해도 좋겠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굳이 생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음식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식과 화식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소화력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생식이 항상 최고라는 생각에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채소를 익혀 먹으면 양양 성분이 없어진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걱정되신다면 살짝 쪄서 드세요. 격렬하게 끓이지 마시고 살짝 찌는 것만으로도 영양학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암 환우분들의 경우 생식을 드실 때 식중독균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너무 팔팔 끓이지 마시고 찜기에 살짝 쪄서 드시는 정도의 채식도 좋은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변비에 걸리면 바로 채식을 시작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비가 있는 분들이 바로 채식으로 바꾸게 되면 변비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소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용성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도 필요하며 이는 주로 곡물에 많습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변비가 있다면 밥이나 빵을 적절히 먹으면서 채소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만 먹으면 변비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채식만 했을 때 부족할 수 있는 성분은 비타민 B12, 지방, 단백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건의 경우 특히 비타민 B12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B12가 부족하면 이에서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여러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식도 분별력 있게 지식을 가지고 온전한 채식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채식을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체중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뱃살 같은 지방이 아니라 팔뚝이나 허벅지 같은 근육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체중이 줄어든다면 채식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비상식량은 지방이지만 지방 다음에 단백질이 빠진다는 것은 이미 영양실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채식이 계속 좋다고 해서 영양 공급을 안 해주고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체중이 줄고 근육살이 빠지는 경우에는 채식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식단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채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비건은 아닙니다. 적절한 경우가 있다면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즐겨 먹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고기 속에 단백질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단백질은 고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콩에도 있고 브로콜리에도 단백질이 있으며 모든 채소와 현미, 백미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고기 속에만 단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육식 단백질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채식이 좋다, 육식이 좋다 같은 극단적인 부분보다는 모든 음식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들을 균형 있게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소식을 가장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먹거리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특허법과 비법이 난무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태초 먹거리 학교에서 특허나 비법은 없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특허와 비법은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음식에 대해 접근할 때 균형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음식이든 인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나쁜 것은 편식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농축된 것을 과량으로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무조건 피하라고 저는 권합니다. 골고루 드시면서 소량으로 천천히 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태초 먹거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자 실습 내용입니다. 채소든 밥이든 어떤 음식이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소화가 되면 약이요, 소화가 되지 않으면 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암 환우분들이나 먹거리에 대해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일 추천하는 것은 소화가 가장 잘 되는 음식인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을 지금부터 조금씩 선택하려 드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채소 먹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식으로 먹어라. 뿌리, 잎, 줄기, 열매를 골고루 드세요. 둘째, 입에서 씹어서 먹을 만큼만 먹어라. 셋째,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쪄서 드십시오. 이 간단한 지침들을 따르신다면 채소와의 관계를 훨씬 더 좋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